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수토리 영어의 해수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문장의 오형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8쪽 내용입니다. 우리 영어 문장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영어 문장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단어는 영어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형식, 즉 문장의 뼈대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근본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우리 문장의 형식은 주요한 성분을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어떻게 조합이 됐느냐를 기준으로 문장을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주요 성분이 무엇인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에서 꼭 필요한 주요한 성분들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요, 바로 주어입니다. 이 주자는 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행동의 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 했을 때 그 나는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주어입니다. 또한 이 펜은 가볍다 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이 펜은, 이 펜 자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 속에서 누구는, 무엇은, 누가 이렇게 은는 이가로 번역되는 이것이 바로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어는 영어로 subject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에서 표시할 때 s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그 다음 주요한 성분은요,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라고 하는 건 우리 품사 중에서도 있는 그러한 유형인데요. 이 동사는 해석이 무엇이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다 할 때 이다에 해당하는 그 표현이 동사고요. 나는 선물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한다면 이 받았다 라는 말이 바로 동사에 해당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이 동사는 verb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때 V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 주어와 동사 문장 속에서 언제나 필요한 주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 성분은 목적어입니다. 우리 목적어라는 건 모든 문장에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장에 따라서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그러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성분인 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어는 complement라고 하는데 이 보어 역시도 모든 문장에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주어 동사처럼 100% 필요한 건 아니지만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 보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목적어라고 하는 건 object라고 부르고 약자로 o라고 쓰는데요. 이 목적어는 주로 해석이 무엇을 이렇게 됩니다. 나는 선물을 받았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선물을에 해당하는 표현이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래에서 추가로 배우겠지만 구조 중에 사형식이라는 구조에서는 목적어가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거든요.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목적어가 이렇게 무엇을로 해석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가끔씩 이렇게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보어라고 하는 건 이 보자가 보충해준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complement라 우리가 C라고도 줄여 쓸 수 있습니다. 이 보충해주는 말은 해석이 다양하고요.
그리고 형태 또한 다양합니다. 다만 이 형태가 부사는 아니에요. 부사가 아닌 다양한 형태들이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아래에서 우리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문장의 주요 성분은 4가지다.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보어. 이 4가지를 기준으로 형식을 나누어 볼 겁니다. 자, 문장의 형식은요, 총 몇 가지가 있느냐. 1형식, 2형식, 그리고 3형식과 4형식, 그리고 마지막 5형식까지. 총 5형식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 문장 굉장히 많이 읽고 접하게 될 텐데, 이 모든 문장이 이 5가지 형식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이거 얼마나 다행인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5가지밖에 안 되는 이 문장의 종류,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살펴보겠습니다. 1형식이에요. 숫자가 1인 만큼 가장 단순한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의 형식은 어떤 동사가 쓰였는지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동사가 이 형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I sleep. 나는 잔다. She runs. 그녀는 달린다. 자, 이 문장 2개 모두 주어가 있고 뭐뭐 한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별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쵸? 뒤에 나는 잔다, 무엇을 잔다, 또는 누구에게 잔다, 이러한 다른 표현이 딱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She runs도 마찬가지죠. 달린다. 뒤에 다른 부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뒤에 나오는 필수적인 요소가 없단 얘기예요. 우리는 이러한 형식을 바로 1형식이라고 합니다.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요.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이럴 때 이 동사는요,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이 자자는 스스로 자를 써요. 그러니 다른 대상이 필요 없이도 스스로 혼자 잘 있는 동사란 얘기예요. 뒤에 필요한 다른 성분이 없이 혼자 잘 있는 동사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사들을 추가로 더 살펴보시면 go, 나는 간다. 방금 했던 sleep, 나는 잔다. 둘 다 뒤에 필요 성분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1형식에 쓰이는 동사들이고요. 이번 예시에서 봤던 run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for, work 둘 다 떨어진다. 그리고 넘어진다. 그녀는 넘어졌대. 그는 넘어졌대. 모두 뒤에 별다른 별도의 주어 동사 외의 성분이 필요하지 않는 1형식 문장을 구성하는 동사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잔다. 선생님, 그런데 자는데 내가 만일에 침대에서 잔다. in the bed 와 같은 그런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또는 그녀는 달린다. She runs 뒤에 그녀가 빠르게 달린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어떡하죠? 이러면 1형식이 아닌 건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네, 이런 침대에서 잔다, 빠르게 달린다, 이러한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이 침대에서 혹은 빠르게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이 문장이 성립하지 않나요? 아니죠. 그냥 자고 달리고 끝입니다. 이러한 부연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있으나 마나, 즉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성분은 우리가 주요 성분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장의 형식을 나눌 때는 문장의 주요 성분,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을 기준으로 형식을 나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만 가지고 말이죠. 이 4가지 중에서 주어, 동사는 필요하지만 나머지
목적어나 보충해주는 정말 중요한 주요 성분은 없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주요한, 정말 필요한 성분으로만 형식을 나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형식 가겠습니다. 1형식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It sounds good. 그리고 I feel tired.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이때 이 sounds, feel, 이러한 동사들의 성질을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sounds, 이 sound라는 동사는요, 어떠어떠하게 들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feel, 이때 feel은요, 어떠어떠함을 느끼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뜻 자체가 어떠한 걸 느끼는지, 어떠한 걸 듣는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들리는지,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반드시 써주어야 하는 동사가 사용됐단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냥 그것은 들린다라고 이렇게 한국어로 생각해서 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sound라는 동사의 특성은 여기서 어떠어떠하게 들리다예요. 단순히 들리다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뒤에 어떻게 들리는지가 반드시 와야 하는 거예요. feel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느껴. 이렇게 한국어로 되는 것 같아 하고 끝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feel이라는 이 영어에서 쓰이는 이 동사의 성질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feel은 어떠어떠하게 느끼는지, 즉, 이 어떠어떠하다, 이 어떠한 느낌인지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 그런 특징을 지닌 동사인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feel과 같은 단어 또는 sound, 이것 외에도 MREs와 같은 비동사 있죠? 무엇무엇이다, 어떠어떠하다 이런 표현을 나타내는 이 비동사가 왔을 때도 뒤에 내가 어떤 상태인 건지, 내가 무엇인 건지를 반드시 써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형식은 이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주어와 스스로 잘 있는 자동사 외에도 뒤에 필요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필요한 성분은 우리가 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문장의 필수 성분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와 보어였었죠. 목적어는 주로 해석이 무엇무엇을,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누구누구에게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요. 그렇다면 대부분은 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보어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는 반드시 필요한 표현인 good, tired 같은 표현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로 해석이 되진 않죠. 즉, 목적어는 아니에요. 이렇게 목적어는 아닌데 문장에서 필수다. 그렇다면 보어가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어이긴 보어인데 이 중에서는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한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보충 설명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형식 문장은 주격 보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들리는 방법인 거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주격 보어 필요한 형식이고, 주격 보어를 필요로 하는 형식은 동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건데 MR is 외에도 look, 어떠어떠하게 보인다,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뜻일 때 look, 혹은 smell,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 smells good, smells bad 이렇게 도대체 어떠어떠한에 해당하는 내용이 뭔지를 나타내줘야 하는 그런 동사가 쓰였을 때 이렇게 이 형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3형식도 가보겠습니다. 자,
자, 3형식이라고 함은 이제 1, 2형식과는 다르게 이 주어 동사는 똑같이 있지만 동사가 타동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동사는 다른 성분, 그 중에서도 목적어가 없이도 잘 지내는 동사들을 여태까지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1, 2형식에는 목적어가 없었죠. 그런데 3형식부터는 이러한 목적어가 생깁니다.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는 우리가 스스로 잘 있는 자동사랑은 다르게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자동사, 타동사라는 개념은 목적어의 유무로 나뉘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목적어는 해석이 를,로 대부분 된다고 했죠. 자, 이러한 성분이 반드시 필요한 문장인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bag. 나는 가방 하나를 가지고 있다. 자, 지금 해석할 때 나는 가방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죠. 그러면 을로 해석되는 것이니 목적어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예시. We need help.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해석을 도움이라고 했지만 직역을 해보자면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한국어로 예쁘게 번역해 놓은 이 해석에서는 우린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멋있게 번역을 해놨지만 우리가 직역을 해보자면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목적어가 필요한 3형식 문장이 쓰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국어 해석이 무조건 을이 아니잖아요. 르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은 이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 자연스럽게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아는 직접적인 이 을이 아니게 변했다고 해서 이 문장의 형식까지 다르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르에 해당하는 것이 필요한 동사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have, 가진다. 뭐를 가지는지 나타내 줘야 되죠. like, 좋아한다. 역시도요. eat, buy, give, show, teach, need. 모두 마찬가지예요. 뭐를 먹고, 뭐를 사고, 무엇을 주고,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치고 필요로 하는지 모두 다 지금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주어,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로 이루어진 게 바로 3형식인 겁니다.